이런 공중장소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일반적인 몰카 범죄보다 더욱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화장실, 탈의실, 헬스장, 샤워실 등등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에서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공중장소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일반적인 몰카 범죄보다 더욱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은 이유, 그리고 몰카 적발 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포렌식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좋은 일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중장소에서 몰카 범죄 발생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샤워실, 수유실 등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몰카 범죄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공중장소에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촬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 먼저 들어가야 하죠. 이런 것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 이용 장소에 몰래 침입하는 행동, 이는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줄여서 성목공 혐의로 불리는데요. 본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 카찰죄, 도찰, 몰카 등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범죄는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몰래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는 행위 정말 큰 범죄이지만요, 이러한 불법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다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반 몰카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 공중장소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생각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공중장소 몰카 범죄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불특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사람만 딱 찍고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수일, 수십일 동안 촬영하는 사례가 더욱 많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그 기간 동안 카메라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한 명의 사건보다 악질의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양형 자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몰카 범죄는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다 보니 합의 진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된 제명은 또 두 가지고 피해자도 많고 합의는 어렵고 또 증거 자료는 워낙 많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기에 아주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 절차, 변호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 카찰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절차 중 하나는 바로 포렌식 절차입니다. 포렌식 절차란 휴대폰은 물론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노트북 등등 디지털 기기 내 자료들이나 피의자가 인터넷에 올린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수사기법을 뜻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 복구도 가능하고 다양한 증거 확보가 가능한 만큼 몰카 범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반드시 분류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포렌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분들 중에서는 휴대폰에 본인이 촬영한 몰카 촬영물 이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분류 및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들까지 전부 내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다가 형이 가중되는 결과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셔서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야한 사진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중장소에서 발생한 카찰죄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몰카 범죄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카찰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